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오랜 시간 동안 지구가 변해온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중에서 오늘의 첫 번째는 무슨 내용이냐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요인에 의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구 내적 요인이라고 하는 대목 하에서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수륙 분포 변화에 의해서 이제 전 오랜 시간 동안에 지구가 이제 기후가 점차 변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수륙 분포가 왜 변화함에 따라서 기후가 변화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육지랑 그 다음에 해양을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땅과 물이죠. 이 땅과 물이 서로 비열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열 차이에 의해서 육지가 많은 지역과 혹은 해양이 많은 지역, 혹은 뭐 옛날에 우리 고생대 때 판게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얘네가 분리가 되면서 이제 대륙의 분포가 달라지죠. 그렇게 달라졌을 때 각각의 대기의 순환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이 바로 육지와 해양의 비열 차이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온도를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열이 크게 되면 이제 온도가 변함이 좀 적고, 그 다음에 비열이 작게 되면 온도의 변함이 좀 많다. 쉽게 온도가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육지가 해양보다 훨씬 더 비열이 낮다. 그래서 육지 같은 경우는 태양빛을 받게 되면 쉽게 온도가 오르고, 그 다음에 태양빛이 없어지게 되면 쉽게 온도가 내려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의 분포가 이제 옛날에 지질시대부터 현재까지 점차 계속적으로 변해왔는데, 그 지질의 분포에 따라서 이제 비열의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이제 기후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게 여기에서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플러스 여기에다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우리 반사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래서도 얘기를 할 건데, 반사율의 차이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대륙에서 뭐 산림이 많은 곳과 혹은 이제 사막인 지역, 이런 지역들이 각각 변함에 따라서, 혹은 이제 해양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대륙이 존재했을 때 각각의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는 그 반사의 비율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전체적인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초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반사율의 변화입니다. 이 반사율의 변화의 요인에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빙하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사막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림 파괴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반사율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각 요건들을 뽑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의 지구에서는 빙하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갖게 되고 있죠. 그래서 빙하가 점차 감소했을 때 우리는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는 그 반사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반사율이 점차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빙하는 반짝반짝한 얼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얼음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제 태양빛이 그곳에 부딪혀서 이제 반사하는 양이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반사율도 줄어들게 되죠. 그 결과 이제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죠. 자, 흡수되는 태양의 에너지량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반사되는 태양의 에너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흡수하는 에너지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이 태양 에너지의 양의 증가함에 따라서 기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빙하가 감소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자, 나머지 상황들도 한번 볼게요. 이제 사막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 파괴가 있죠. 산림 파괴.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비슷해요. 사막화나 혹은 산림 파괴, 결과적으로 맨땅을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제 울퉁불퉁한 산림들이 존재했었는데 걔네들이 없어지고 맨땅을 만들게 된다. 자, 이렇게 맨땅을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반사율이 증가하겠죠. 증가하게 됨으로써 이제 여기 위에랑 같이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면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량이 이제 반사하는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기온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쁜 현상들이 나타나고, 혹은 이제 얘네들을 대표적인 온난화의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결과물을
통해서 이제 무조건 다시금 온난화가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기온이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빙하나 혹은 이제 사막이나 우리 산림의 파괴를 따라서 반사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수륙 분포, 그 다음에 반사율, 그 다음 마지막은요. 세 번째로는 우리 대기의 에너지 투과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대기에 여러 가지 대기 성분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이 대기 성분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특정한 시기에 언제냐면 이 화산이 폭발했을 시기, 그리고 화산 폭발이 조금 더 활발하게 많이 일어났을 옛날의 지질 시대 같은 경우, 자, 이 화산이 폭발됨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고 그 화산재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대륙권을 지나서 성층권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층권을 쫙 가득 메우게 됨으로써 우리가 우산을 쓴 거와 같은 효과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산을 쓴 효과가 된다면 이제 우산에 맞아서 태양 에너지가 반사해 버리겠죠. 그래서 입사되는 땅의 지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를 차단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기온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났던 옛날의 시기에는 기온이 감소되는 원인이 바로 대기의 투과율이 감소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엘니뇨, 라니냐입니다. 우리 앞쪽 단원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한 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엘니뇨와 라니냐가 왜 일어나느냐? 우리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데 대기 대순환. 자, 이런 대기 대순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제 대기 대순환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무역풍이 약해지거나 혹은 강해지게 됨으로써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에 의해서 수온도 변화할 뿐만 아니라 이제 대기도 영향을 다시금 받아서 이제 주변의 기후나 기온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온이 변화하고 전 지구적인 기후의 변화를 초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 내적 요인, 지구 안쪽에서 여러 변화에 의해서 기후가 변화되는 요인 4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196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의 빙하의 부피 변화량을 얘기를 한 것이다. 봤더니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반사율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반사율이 빙하 면적이 줄어드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량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됨으로써 이제 무슨 결과가 나타날 거냐면 기온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 가가 아니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반사율 지면 상태에 따른 반사율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반사율이 높은 애가 눈이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빙하에 속한다. 그래서 이 빙하가 반사율에 기여하는 그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지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 빙하의 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에서 얘기하고 있죠. 맞는 말. 자, 극지방의 반사율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빙하가 줄어드니까 반사율은 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증가하지 않는다. 자, 해수면이 상승했을 것이다. 기온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 빙하도 더 많이 녹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열팽창, 해수의 열팽창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지대 해수면 가까이 해안 가까이에 사는 저지대 지층은 이제 침수가 되는 그런 효과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했을 것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니까 우리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의 요인과 영향에 대해서 학생 ABC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맞는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일단은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요인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이야기하는 지구 외적 요인이죠. 자, 미리 결과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면 경사각이 자 23.5도에서 22도로 감소했대요. 자, 이렇게 경사각이 감소하면 북반구든 남반구든 모두 다 이제 남중고도의 차이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제 연교차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연교차가 줄어들어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결론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기권에 유입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차단을 하게 됨으로써 태양 에너지를 차단하는 거죠. 자, 차단하게 됨으로써 기온이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판의 운동으로 인해서 소력분포가 변할 것이다. 이건 비열차 혹은 이제 반사도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생 A부터 가에서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 여름철에 남중고도가 높아져 그랬어요. 남중고도가 높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평균 기온? 그게 올라간단 말이죠. 여름철에 더 뜨거워지고 겨울철에 더 차가워지면 그 연교차는 훨씬 더 커진다. 그런데 우리는 경사가 감소됐기 때문에 연교차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여름철에 남중고도는 줄어들고 감소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남중고도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남중고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남중고도가 더 낮아져서 여름철에 더 시원해진다. 조금은 더 시원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에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량 기온이 감소하니까 태양복사 에너지량도 감소하는 거 맞네요. 자, 다에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의 변화가 생긴다. 네, 순환의 변화가 기온의 차이가 변하게 됨으로써 순환의 변화가 당연히 생기겠죠. 자, 누구야? B와 C화에서 우리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있나?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의 빙하를 분석을 했고요. 40만 년 동안의 기온 편차,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 그 다음에 먼지 농도를 변화를 측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위쪽이 바로 기온 편차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온 편차와 함께 비례해서 이제 변화하는 애가 바로 이 흐린 선이 되겠죠. 이 흐린 선이랑 그 다음에 기온 편차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기온 편차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바로 이 흐린 선에 속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냐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이제 온실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 온실 효과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기온이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편차와 함께 이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동일하게 움직일 것이다. 자, 먼지의 농도, 먼지도 뭐 마찬가지로 기후에 영향을 주기는 주겠지만 그렇게 이산화탄소와 같이 커다랗게 이제 기온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니까 이제 먼지의 농도는 이제 조금 밀접하지는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우리 화석연료의 연소와 깊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화석 연료를 많이 쓰게 됨으로써 기후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기후 편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변화하는 그래프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기억부터 다시 돌아와서 가보도록 하죠. 자, 시간에 따른 기온 편차와 먼지 농도는 대체로 비례한다. 먼지 농도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농도요. 자, 이 기간 동안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평균은 현재보다 낮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여기 그래프에서. 지금 현재가 왼쪽 편이에요. 그래서 요 값이에요. 요 정도의 값. 뭐 어느 정도의 값이라고 여기니까 280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평균은 어디냐면 요 값이에요. 요 정도의 값이란 말이죠. 220에서 240 사이. 그러니까 현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평균의 농도보다 더 높아요. 지금 니은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의 평균은 현재보다 낮다 그랬으니까 지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디귿 전체 수권 중에서 육수가 차지하는 비율. 자, 육수에는 누구누구 있냐면 빙하 들어가고요.
빙하. 여기에서는 이걸 물어보는 거였죠. 빙하. 자, 빙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 호수, 또 뭐 냇가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지하수도 포함돼서. 자, 빙하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육수가 빙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만 년 전이 현재보다 더 높았을 것이다 그랬는데 빙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려면요. 기온이 낮아야 돼요. 기온 편차가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평균 기온보다 더 낮은 이제 현재의 기온을 갖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온이 낮으냐를 찾아보는 겁니다. 35만 년과 현재의. 자, 기온 같은 경우 현재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5만 년은 언제냐면 요쯤이에요. 더 낮은 기온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자, 기온이 더 낮은 애는 빙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애는 지금 35만 년 전이니까 35만 년 전이 높았을 것이다 라는 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